자, 계속해서 기초지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초지반은 어떻게 보면 토목이죠. 건축설비에서 토목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어보셨죠? 어떤 학원 등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이 제1과목인 건축 일반은 좀 어렵다. 그래서 과락만 면해라. 40점만 조금 넘기고 나머지 공조라든가 위생설비라든가 다른 곳에서 좀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60점 이상 통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잘못하면 진짜 깔아가면 합격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같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이것은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다른 과목, 약 한 3과목만 열심히 해서 점수를 커버하겠다. 뭐 이런 발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합니다. 자, 건축 일반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0점 이상 맞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건축 일반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이론 강의 중에 조금 빨리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나오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잘 모르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제1과목 있고 2과목 있고 3, 4, 5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별로 별도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이 제1과목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제가 소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로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은 뭐 제가 강의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현장의 지식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후배님들이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저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선배죠.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희 아들이 몇 년생인가 하면은 제 아들이 제가 헷갈립니다. 90년생인가 80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들어섰으니까 얼마입니까? 90년생이면 지금 한 29살 정도 되네요. 제 아들이 한 29살 정도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아들 뻘 되시는 분들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아주 저보다는 한참 후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토목이 건축설비에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토목기사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땅바닥 위에다가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지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반 위에다가 공사를 한다. 그래서 자, 흙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 이게 지반이면 흙은 이 속에 하나의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흙 알맹이들. 이 흙의 입자라고 이야기하죠. 흙의 입자. 그래서 이것을 토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립자. 자, 토립자를 영어로 쓰면 소일입니다. 소일. S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 흙입자 S.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간극이라고 있습니다. 간극 또는 공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극 영어로 하면은 void. 이 공극에는 water void, 물의 공극이 있고 air void, 공기 공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공기가 차가 있죠. 이게 간극에는 물하고 공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물하고 공기가 들어있다. 이걸 이제 모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흙입자, 물, 공기의 세 가지 상태, 삼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삼상주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상주상도. 자, 그래서 흑입자가 있다면 흑입자의 무게에 WS가 있을 거고, 물의 무게 WW가 있을 거고, 공기의 무게 WA가 있을 것이고, 또 흑입자의 부피, 순수한 흑입자의 부피입니다. VS가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강거의 물의 부피가 있을 수 있고, 공기의 부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흑은 이렇게 입자의 무게, 물의 무게, 공기의 무게, 입자의 부피, 물의 부피, 공기의 부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흑의 삼상주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 시험 문제는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잘 모르면 공식만 암기하셔도 되겠죠. 함수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흑이 얼마나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립자의 무게, 요거 WS, 순수한 흑입자의 무게분의 물의 무게, WW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함수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극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극비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순수한 이 흑입자의 부피, VS가 있습니다. 그래서 VS 분의 간극의 부피. 간극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하고 공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합친 부피. 그래서 VV. 간극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은 간극비라는 개념이 됩니다. 간극비. 자, 간극비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E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간극비 E.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포화되어 있느냐. 포화 정도, 포화도라고 있습니다. 포화도. 보통 포화도는 영어로 쓰면은 SR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극의 부피, VW 더하기 VA 한 거, 요 VV 분의 물의 부피, 요거 VW. 그래서 요거 더한 거 분의 요 물의 부피, 요것을 우리는 포화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 공식만 암기하고 계시면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계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극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서 간극비가 나왔고 간극률이 나왔는데 공식 다릅니다.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간극률은 통상적으로 N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이번에는 흙 전체의 부피. 흙 전체의 부피는 뭐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가 흙 전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 V 분의 간극의 부피 요거 VA 더하기 VW 한 거, 요 VV 요거 VV는 결국 뭐죠? VA 더하기 VW. 공기의 부피하고 물의 부피를 더한 값이죠. 이게 간극률이다. 그래서 이 간극률 공식하고, 자, 간극비 공식은 뭡니까? 간극비 공식은 순수한 흑입자의 부피분의 요 간극의 부피 VV였고, 간극률은 뭐습니까? 흑 전체의 부피분의 요거였죠. 요게 다릅니다. 그래서 간극비하고 간극률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극의 부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VA 더하기 VV가 간극의 부피이다.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흙의 삼상주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집안을 조사를 해야만이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그 집안이 건물의 기초로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건물의 기초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그 하부를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사전 조사를 한다, 예비 조사한다, 본 조사한다, 추가 조사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집안의 조사 순서로 옳은 것은 해서 사예 본추, 사예 본추 순으로 조사를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조사 방법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 역시 토목이사 수준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류 정도만 언급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하 탐사를 한다. 자, 이런 집안이 있으면은 이 하부 집안의 상황을 탐사를 합니다. 짚어보기. 철봉을 땅속에 이렇게 박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거 잘 안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파보는 거죠. 이렇게 백호로 굴착을 해보고 눈으로 이 집안의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첨단 방법, 물리탐사라고 있습니다. 물리적 탐사 방법. 전기저항 탐사, 탄성파 탐사, 강제진동식. 주로 탄성파 탐사를 많이 합니다. 탄성파 탐사를 하면은 이 하부 집안에 암석이 있다면은 이 암석의 정도, 단단한 암반이냐, 경암이냐, 보통암이냐, 연암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지하수가 있으면은 지하수도 나타나고. 이것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래픽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연구하면 아주 깊다 그러면 보링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 봅니다. 뚫어 보면 이 속에 암석이 있다면은 암석 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을 우리는 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어를 채취를 해서 이 암석의 상태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링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보링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오거 보링, 수시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이 있다. 그리고 보링 조사하면은 당연히 샘플링, 이 하부에 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실내에 가지고 가서 실내 시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운딩, 보링보다는 조금 약한데 집안에다가 어떤 장치를 넣어 가지고 회전을 한다든가 밀어 넣어 본다든가 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견디는 저항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사운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운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SPT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PT 시험을 하면은 N치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N치로 이 집안의 어떤 강하고 단단한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내력 시험, 요거는 뭔가 하면 PBT라 그래가지고 평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을 해서 이 기초 집안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 조사 방법의 종류, 토목 기사 수준만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종류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하 탐사법, 집터물, 보링하는 방법, 오수충해, 그 다음에 샘사지, 이런 방법으로 집안을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샘플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샘플링이 나왔죠. 샘플링. 자, 이 샘플링 하는 방법, 그 다음 사운딩 하는 방법, 진해령 시험 쭉 나오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하고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링 하는 방법은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놀 샘플링, 이걸 주로 많이 합니다. 시놀 샘플링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월. 좀 전에 우리가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 본다 그랬습니다. 구멍을 뚫어 보면은, 자, 보링기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보링기 로트 끝에 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샘플러를 설치합니다. 여기 아주 얇은 어떤 막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어떤 철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 속에 이제 시료가 이렇게 채취되어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죠. 요게 아주 얇은 벽이다 해서 신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원 샘플링. 자, 그래서 이 하부 시료의 어떤 단단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무른 점토이냐, 점토이냐, 단단한 점토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장치들이 다르다 해서 시놀 컴포지트 텐션 이런 장치를 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운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간입시험입니다. 표준간입시험. 조금 전에 보링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시료 채취도 하면서 로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로또 끝에 이 샘플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상부에 어떤 추로를 가지고 때립니다. 자, 이때 추는 뭔가 하면은 63.5kg,
63.5kg 추를 가지고 높이 얼마인가 하면은 76.5cm 76.5cm 높이에서 땅땅땅 때려가지고 자, 이 샘플러가 땅 속으로 30cm 들어갈 때의 이 때린 횟수 값을 우리는 N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가지고 자, 이게 단단하면 때린 횟수가 많겠죠. 30cm 들어갈 때 만약에 100번을 때렸다. 그럼 N치가 100이 되는 겁니다. 30cm 들어갈 때 5번을 때렸다. 그럼 N치가 5가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집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모래 집안, 점토 집안에서 밀실한 모래, 중정도, 아주 느슨한 모래, 단단한 점토, 무른 점토에 따라 가지고 이 N 값이 다르다. 자, 아주 밀실한 모래인 경우에는 약 한 30에서 50번 때리니까 30cm 땅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N치가 3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단한 점토에서 30번 때리니까 30cm 들어가더라. 그러면 N 값이 3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N 값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집안은 단단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 숫자까지 여러분 안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개념 N치가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PT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스탠다드 표준 페네트레이션 간입 테스트 시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PT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과값은 N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벤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벤 테스트. 연약한 점토질 집안의 십자형 날개를 가지고 회전시켜 점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십자형 날개가 된 장치를 땅속에 밀어넣고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 회전시키는 어떤 그 저항되는 그 힘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속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베인 시험이다. 베인 테스트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사운딩에 대해서는 토목기사 쪽에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절 집안에서 집안의 밀도를 측정할 때 로또 선단에 스플릿 스푼 샘플을 부착해서 63.5kg의 추로 76.5cm에서 낙하시켰을 때 하부의 30cm가 간입되는 그 횟수를 우리는 N치라고 정의를 한다 정도. 원래는 45cm 간입을 하는데 예비 타격은 15cm 정도 간입할 때는 그냥 예비 타격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3cm 들어갔을 때 그 타격 횟수를 우리는 N 값으로 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해력 시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보링 시험에서 SPT N치는 어떻습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깊은 곳까지 집안의 상황을 판단했고, 요 진해력 시험은 팽판 제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기초 집안에 얇은 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얇은 판을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백호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잭을 설치해서 잭을 이렇게 높이면 하중이 이렇게 내려놓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밑으로 치마되는 치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의 크기에 따른 치마량을 측정해서 이 땅바닥의 어떤 그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 진해력 시험이다. 이렇게 견디는 힘을 우리는 땅이 견디는 힘이다 해서 땅이 견디는 힘 진해력이다. 그래서 진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명칭은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PBT 시험이다. 평판 제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실제로 백호 밑에다가 이렇게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시험하는 어떤 방법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무거운 장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이죠. 이렇게 평판 제한 시험 기구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해력 시험이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내력 시험은 집안면에 직접 하중을 가해서 지지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해서 지내력 시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하중 지내력은 단기 하중의 2분의 1, 허용 지내력은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내력 값. 자, 이것도 뭡니까? 보통의 건축 설비 기사 관련 이론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소개하는데 조금 더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쭉 기초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어떤 지하판 위에다가 이런 힘을 가하죠. P라는 힘을 가합니다. 하중을 계속해서 크게 가하죠. 그래서 하중을 계속해서 늘려봅니다. 늘려보면은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치마하는 치마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치마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늘리면 치마량이 커지고 하중을 늘리면 치마량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부분에 변곡점이 생기는데 꺾이는 점이 생깁니다. 이때 이 변곡점을 우리는 QY라고 이야기하죠. QY. 항복 하중 또는 항복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쭉 평행한 어떤 점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QU라고 이야기하고 극한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하시험에 의한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 이 재하시험을 해서 이제 기초의 장기 허용 지지력은 QT라고 표현하는데, 자, QT는 요 QY 값의 2분의 1 요거하고 요 QU 값의 3분의 1 3분의 1 QU 값이 있는데 이 중에 작은 값을 채택을 해서 이 재하시험 결과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 장기 허용 지지력 값이다. 이렇게 시험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실제 기초인 경우에 실제 기초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집안이 있으면 기초가 이렇게 설치되고 이쪽 기초의 깊이가 DF가 있습니다. 이 흙의 밀도는 감마라는 밀도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장기 허용 지지력 QA는 시험의 장기 허용 지지력 QT에다가 요거 3분의 1 DF 곱하기 감마 곱하기 NQ. NQ는 어떤 개수입니다. 토질에 따른 개수죠. 이렇게 하고 단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를 하죠. 2배를 하고 요 뒤에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 값을 취하는데 요 말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요 내용입니다. 장기 하중 지내력은 단기 하중의 2분의 1이다. 즉 단기 하중은 장기 하중의 2배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기 하중은 장기 하중의 2배이다. 즉 단기 허용 지지력은 장기 허용 지지력의 2배이다. 이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들이죠. 실제는 이러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개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메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 별표 5개입니다. 기초의 지내력도 기초가 견디는 정도, 기초가 견디는 힘의 정도를 기초의 지내력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초 형식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독립 기초 및 온통 기초에서는 이 지내력도는 기초의 면적분의 상부 하중, 자, 이런 것들이죠. 독립 기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기둥이 올라가고 이게 기초죠. 자, 이때 이 하부 면적을 우리는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면적. 이 기초 면적분에 이 상부에 내려 누르는 건물의 하중 W 값이 있겠죠. 하중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면적분의 W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해력도다는 뜻입니다. 진해력도. 이건 독립기초이거나 또는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전체가 하나의 기초판으로 형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연속기초. 연속기초는 뭡니까? 연속기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백체가 올라온다면은 이 하부에 이렇게 기초가 따라가죠. 요게 연속기초입니다. 요것은 백체고요. 자, 그러면은 연속기초의 진해력 또는 연속기초의 너비분의 단위 길이단 하중. 자, 요게 뭡니까? 연속기초의 너비죠. 너비. 단위 길이당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요 길이가 뭐 1m다. 요게 단위 길이당이죠. 그래서 요거만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무게, 그래서 W가 있다면 단위 길이 1m당의 하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독립기초일 때는 하중의 값이 킬로뉴턴이었죠. 연속기초일 때는 킬로뉴턴 per 메타. 이건 1m당 이런 뜻이죠. 단위 길이당 하중. 그 연속기초의 너비 메타. 자, 요 단위를 환산해 보면은 킬로뉴턴 per 메타 나누기 메타니까 이건 1분의 메타죠. 이거는 뭡니까?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연속기초의 진해력은 결과물이 결국은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이 나오고, 요것도 뭐죠? 요거는 메타 자승분의 킬로뉴턴이니까 요 단위는 킬로뉴턴 per 메타 자승. 자, 결국은 뭡니까? 이 진해력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단위 면적당에 또는 제곱미터당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진해력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기초의 진해력도는 연속기초의 너비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속기초의 진해력도 값이 주어지고 단위 길이당 하중이 주어지고 연속기초의 너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연속기초의 너비는 어떻습니까? 진해력도분의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계산하면은 연속기초의 너비가 계산이 되죠.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의 크기를 뭐 설명하라. 또는 다음에서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의 크기로서 맞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단할수록 진해력도가 큽니다. 경암, 연암, 자갈, 모래, 점토. 그래서 단단할수록 강할수록 진해력도가 크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치마. 부동치마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같을 동자입니다. 같을 동자. 자, 이 단어가 이렇습니다. 부등치마라고 쓰기도 하고 부동치마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건 같을 동자인데 같지 않는 치마. 이건 등은 뭡니까? 이것도 같을 등자죠. 같지 않는 치마. 이 말을 같이 씁니다. 토목등에서는 부등치마라고 쓰고 건축에서는 부동치마라고도 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기초가 있으면은 건물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치마가 같이 이렇게 요만큼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치마가 많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치마가 적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건물은 이렇게 좀 기우뚱해 버리겠죠. 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 한쪽은 침하량이 많고 한쪽은 침하량이 적은 현상, 이것을 우리는 부동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동침하의 원인. 자, 여기서 이 부동침하의 원인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엄청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부동침하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부동침하의 원인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반, 연약층, 연약층, 이질
지청, 이질 지정 이거 두 번 적었네요. 무리한 일부 증축, 지하수위 변경, 낭떠러지 근접 시공 이것들이 원인이다. 대책,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건축물을 가볍게 만든다. 기초구조를 통일시킨다. 이게 방지 대책이다. 자, 요거 설명이 필요하겠죠.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부 지반에 연역한 경우에 연역 지반 대책이 또 있습니다. 상부 구조와 관계된 대책이 있고, 기초 구조와 관계된 대책이 있고, 지반과 관계된 대책이 있다. 그래서 연역 지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상부 구조와 관계된 거, 기초 구조와 관계된 거, 지반과 관계된 대책. 사실은 이걸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건물을 하기 위해서 하부 지반이 있는데, 이 지반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상부 구조물 시공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자, 요것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흙의 종류별 어떤 지방 계량 공법이 있는데 요것도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거의 1시간 이상 이 공법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토목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자, 점성도 지방과 사질토 지방인데 일단은 요거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질토, 점성토. 그럼 뭡니까? 4점이네. 4점. 4점. 자, 점성토에서는 진동다진공법, 다진모래 말뚝공법, 폭파 다진공법, 약액주입공법, 동화밀공법, 전기충격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교재에 제가 수록을 안 해놨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질토에서는 어떤 거? 자, 진, 다, 폭, 전, 약, 동. 진다폭전 약동. 자, 따라 해보십시오. 진다폭전 약동. 사질토. 점성토에서는 뭐가 있죠? 자, 치안공법, 안밀공법, 탈수공법, 배수공법, 고결, 동치안, 전기.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치, 압, 탈, 배, 고. 그래서 사질토의 계량공법하고 전성토의 계량공법 요거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토질별 계량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기초라는 것이 문제가 나온 적은 있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토목기사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건물을 하는데 여기에 지하실을 공사를 하면은 이 지하실에서 파낸 흙의 무게가 있는데, 이 흙의 무게만큼 이 하부 하중을 견디는 진해력이 확보된다는 그런 개념이 보상기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상시 설명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들이고, 요거는 문제 풀이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 터파기 할 때,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 지하에 흙을 파기 위해서 쓰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픈컷 공법이라고 있고, 전단면 굴착 공법, 부분단면 굴착 공법이 있고요. 자, 요 내용들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 역타 공법, 개성 공법이 있다. 자, 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상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개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면 개착 공법. 그냥 부지가 넓다면 그냥 이렇게 경사와 소단을 주면서, 구배와 소단을 주면서 이렇게 넓게 터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되죠.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하 건물을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파란색도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건물 하면 되죠. 요게 사면 개착 공법이고, 그 다음에 흙막이 개착 공법. 요건 뭡니까? 토리벽을 한다는 뜻입니다. 토리벽으로 굴착하는 공법. 자, 여기에다가 흙막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땅을 파는 그런 공법들을 우리는 흙막이식 개척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 공법. 이거는 아일랜드라는 뜻은 뭡니까? 섬이라는 뜻이죠. 자,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지하 굴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상 굴착을 우리가 이런 선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굴착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땅을 남겨놓고 이렇게 굴착을 하고 여기에다가 구조물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땅을 파죠. 요걸 파가지고 구조물 연결해서 이렇게 2차로 시공해 올라오는 공법. 이것을 이제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섬처럼 흙을 남겨놓고 하는 공법을 우리는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트렌치 컷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트렌치는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도랑. 자, 이번에는 이거와 좀 반대로 이런 집안에 이만큼 굴착을 해서 이 속에다 건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 흙을 남겨 놓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트렌치. 도랑처럼 굴착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흙을 남겨놓고 이 부분은 먼저 굴착을 하는 거죠. 먼저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어떤 건물 시공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시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 부분을 마저 굴착을 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시공하는 공법을 우리는 트렌치 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즘 공법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다 파내려가는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공법을 썼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쭉 굴착해 나가는 공법을 씁니다. 그때 이 흙막이 벽체는 슬러리월이라든가 CIP라든가 아주 강한 흙막이 벽체를 쓰면서 한 번에 같이 쭉 굴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뭐죠? 이론적으로 이러한 공법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실제 문제를 다루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시간은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건축 일반의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축 파트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문제 위주로 이걸 다시 한번 매치시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